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시장이 상당히 좀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7%, 코스피 시장도 4% 정도 급락이죠. 예, 오랜만에 보는 급락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시장 보면서 공포심도 아마 느끼신 분 계실 거고, 아니야, 저가매수 기회다, 이렇게 느끼신 분, 그리고 행동하신 분도 계실 거고, 꿋꿋하게 셀트리온 이제 그룹주 주루주 분으로서 꿋꿋하게 상관없어 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다양한 어떤 시각 심리가 막 뒤섞여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제약바이오 주도주 절호의 매수 기회인가, 고점의 신호인가,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게 문득 떠올랐어요. 오늘 영상 딱 만들기 전에 그 영화 달콤한 인생에 나온 그 명대사지 않습니까?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내 마음뿐이다. 그렇죠. 뭐, 셀트론 그룹주, 제넥신, 이런 기업 군들을 이제 주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같은 것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시세가 변한 건 없죠. 성장성에 훼손을 입는 부분도 없고, 오히려 이제 셀트리온, 제넥신 같은 기업은, 오늘 이제 코로나 2차 유행 가능성, 우려감, 이런 부분이 또 작용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기대감이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군들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세는 사실 우리가 논리로 따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논리가 아니라 심리의 영역이죠. 예, 그리고 이제 기준의 영역이고, 가치와 시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가, 대중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역시나 이제 절호의 매수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점의 신호는 제가 볼 때는 나온 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주도주군들, 예, 강력하게 홀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그럼 오늘 급락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먼저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오늘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일단 수급을 한번 볼까요? 네, 선물 지수가 4.8% 하락 마감했습니다. 와, 이거 종목들은 거의 한 7, 8% 이상 10% 정도 내외로 이제 하락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대량으로 순매도를 했어요. 양시장. 그래서 개인들이 여기 보시면 1조 5천억, 예, 1조 5천억 수준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개인들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제 유입되고 있고 이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제 떨어지면 사겠다는 그런 물량들이, 수급들이 계속 유입된다. 그렇게 오늘 좀 나타난 현상이고요. 외국인들이 막판에 더 걷어들였어요. 선물을 9,300억을 순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렇게 당기는 걸 보고서 왠지 느낌에 당한 느낌 있잖아요. 예. 오늘 파는 사람들은 당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 예, 지수에 대한 예측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지수 예측은 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이나 전망을 하는 게 주식 투자를 해나간 데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도움이 안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예측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외국인들이 사실 이렇게까지 선물을 순매수했다, 1조 가까이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락이 사실은 고점의 패턴은 아니라는 어떤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고요. 제 뷰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하고 이제 코스닥 차트를 보면 오늘 어떤 차티스트도
겁이 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거든요. 예, 보시면 코스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4.76%, 그러니까 완전히 중장기 평선을 음봉으로 그냥 내리꽂아 버렸어요. 종가가 이제 저가기 때문에 공포심이 극대화된, 막판까지 극대화되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밑꼬리를 그리면서 쭉 올리면 이제 좀 안심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데 그런 유입이 좀 되지 못했죠. 예, 공포가 끝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선물 지수가 장끝날까지 1시부터 3시 반까지 쭉 밀렸어요, 계속.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지수도 반등을 하지 못하는, 종목별로는 좀 반등 나온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수 차원에서는 반등이 나오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완전히 그냥 시초가가 이제 거의 고가하고 종가가 이제 최저가인, 예, 이 상태죠. 보합에서 시작해서 7%니까 뭐 장중 내내 이제 공포가 계속 극대화되는, 예, 오르면서는 이제 극점이 되는 그런 어떤 형태였고요. 추세가 붕괴됐다 아직까지는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조정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패턴은 좀 된 어떤 흐름? 예. 내일 급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 매수 막판의 폭을 보면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지수에 대한 예측은 뭐 저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팩트적인 부분만 짚어드리는 게 보다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괜히 우려감을 좀 조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너무 낙관적인 어떤 방향으로 너무 말씀드린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양 지수 모두 뭐 종가가 저가인 형태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공포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시장이 중요하겠네요, 아마도. 예. 그러면 이제 아시아 증시도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 오늘 일본 증시가 3.4%, 홍콩이 2%, 대만이 1%, 중국이 0.8%.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는 뭐 엄청난 폭락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일본이 좀 빠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뭐 코스피가 4.7%, 코스닥이 7%면 뭐 다른 아시아 증시랑 비교할 정도로 폭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요소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코로나 이제 글로벌 2차 유행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이제 증가 추세로 뭐 돌아섰다고 하고 있고요. 미국이. 그리고 이제 뭐 인도라든지 브라질은 여전히 이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또 이제 굉장히 우려한 부분이 상해에서 지난 우한에서 이제 창궐할 때 어떤 초기 같이 발병자가 이제 생기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전부터 이 코로나 관련된 2차 유행 우려감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기사들이 막 계속 쏟아졌어요. 이제 미국 선물이 급락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해석하는 측면에서 이런 어떤 기사들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1시 이후에 미국 선물을 좀 급락시킨 요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장중에 좀 오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 장 초반부터 이제 대북주가 급락하긴 했지만 북한이 이제 군사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속보로 나왔어요. 예, 1시 21분 급락하던 상황 속에서 막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분위기에 뭐 기름을 붓는 어떤 기사였던 걸로 보여지고요. 문정인 이제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죠. 예, 이분이 이제 실존적 위협 느끼는 북한 군사행동 나설 수도 있다. 예, 오늘 이제 6.15 공동선언 20주년 이제 기념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기사화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북주가 더 급락 연출하면서 뭐 다 지수가 이제 같이 동방급락하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아요. 기름을 부은 거죠, 결국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이제 최근에 뭐 시장이 너무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뭐 굉장히 강한 어떤 V자 반등을 보이잖아요. 뭐 코스닥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어떤 V자 반등을 보였고 그 이상으로 예, 추세를 이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효과가 계속 있죠. 그러니까 올 게 왔다. 예, 그런 게 좀 있던 것 같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조정이 올 건데 예, 조정 없이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강세장이라도. 예,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올 텐데 그게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하면서 오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또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급락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막 이렇게 밀리다가 이게 몰리면서 막판에 급락됐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로 빠지면 사실 급반등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일 당장 뭐 내일 모레 당장 뭐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어떤 부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들이 강했어요. 예. 바이오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막 5% 6% 상승하면서 막 계속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또 이제 SK 바이오팜 상장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 SK 비롯해서 SK 뭐 증권, SK 바이오랜드 뭐 SK 그룹주가 막 급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 좀 굉장히 투기적이고 예, 이런 어떤 분위기가 너무 탐욕적인 어떤 분위기가 좀 연출됐어요. 예. 그러던 이제 굉장히 강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셀트리온 그룹주도 마찬가지로 괜찮았어요. 잘 방어됐고 크게 안 빠졌어요. 근데 이제 오후에는 지수가 막 3% 이상으로 선물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동반 급락했죠. 그래서 지수 폭락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급락에 대한 분석을 하자면 예. 그냥 뭐 어떤 펀더멘털 이슈라든지 뭐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시세가 뭐 새로울 건 없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 우리가 굉장히 하방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뭐 하락장으로 이제 이어간다 이렇게 보려면 사실 불확실성이라는 게 생겨야 되거든요. 불확실성. 예. 우리가 예측 못하는 어떤 공포. 근데 이거 보시면 이거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 뭐 북한 이런 것들은 항상 나오던 것들. 뭐 언제 조정 나올지에 대한 생각은 다들 하고 있었던 것들. 바이오주들도 최근에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에 뭐 조정 나올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뭐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려했던 것들이 예, 이 급락을 좀 연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하락이 하락장으로 뭐 간다. 예, 고점이다. 이런 부분은 제 기준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혀 제가 볼 때는 흔들릴 필요도 없고요. 예,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예, 그렇게 좀 결론 내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주요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좀 방어된 거죠. 예, 역시나 이 기업들은 뭐 최근에 크게 오른 것도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시총 1, 2이기 때문에 좀 받쳐주는. 지금 약간 좀 시장에서도 가치주의 어떤 성격, 예, 뭐 방어적인 어떤 측면, 예, 그런 어떤 성격이 좀 있죠. 삼성바이오가 이제 오늘 급등하다가 이제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됐죠. 0.37% 상승. 네이버 오늘 역시나 지수만큼 좀 빠지는 형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한 7%대씩 빠졌거든요. 지수보다 조금 더 빠진 거죠. 예. 그래서 셀트리온이 7.9%, LG화학, 삼성에스테 성장주들 이제 이 트로이카 있죠. 예. 언택, 전기차, 예, 바이오. 다 이제 지수만큼 내지는 조금 더 빠지는 그런 형태였어요. 성장주니까 당연히 이제 최근에 많이 급등했고 또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 뭐 그런 욕구들이 좀 강했던 거죠,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장중 시세를 보지 마시라 이렇게 조언 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이런 패턴이 안 나오고 그대로 갈 수는 없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뭐 이런 구간들이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면서 손바뀜이 되고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 에너지, 예, 또 새로운 어떤 눌림목 형태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이런 복합적인 현상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동안
뭐 강세장, 하락장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덜컥 놀랐겠지만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갖고 계신 분들은 크게 놀라지는 않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급락 형태 성장주에 조금 더 하락을 좀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도 7%, SDI도 8%, 카카오 5%. 많이 빠졌죠? 뭐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이런 것도 8, 9% 빠졌고 뭐 다 빠졌죠, 뭐. 예. 뭐 정도가 뭐 약간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뭐 다 전반적으로 다 빠졌고요. 코스닥 쪽 한번 봐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역시나 지수가 7%나 빠졌기 때문에 여기 뭐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뭐 거의 대부분 10% 내외고요.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 7%대, 알테오전도 한 8% 빠졌죠. 뭐 에코프로비엔 같이 뭐 이렇게 전기차 종목도 9%, 예. 제넥신이 10%좀 많이 빠졌네. 2차전지 뭐 여기 다 뭐 정도의 차이겠지만 다 이제 한 10% 내외 정도 빠지는 그런 형태였고요.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고점의 형태도 안 나왔고 또 이 유동성 풀린 부분들이 이 자산 시장을 계속 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걸로 보고요. 예, 이번에 조정이 나올 거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악재가 겹치면서 그냥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셀트리온 그룹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보시면 오늘 7.9%로 거래량 수준은 뭐 양호해요. 예, 이 정도 수준으로 5일선을 좀 깨는 형태로 나왔고요. 그래도 이제 이 갭을 메꾸는 정도? 예, 그런 흐름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밑꼬리를 그렸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고요. 지수는 최저가가 종가였습니다. 예, 그거랑 다른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이 종목도 이제 5일선 깼죠. 다 5일선은 깼어요. 예, 하지만 거래량 수준도 양호한 수준이고요. 또 이제 밑꼬리를 만들었고, 예, 그렇죠? 21선 요 정도 있고, 요 정도 버퍼는 둘 수 있어요, 사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도 거래량 수준 양호하고요. 거래량 뭐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오늘 밑꼬리 역시나 이제 셀트리온 3인방은 밑꼬리를 만들었다는 게 그래도 예, 양호한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역시나 이제 바이오 주식들은 큽니다. 예, 크기 때문에 제가 강세 패턴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변동성이 커진다는 측면은 상승할 때도 크게 상승하지만 하락할 때도 조정이 나오곤 할 때도 이렇게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된다. 예, 바이오주 투자 그리고 이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투자는 그걸 감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볼게요. 수급적으로 오늘 셀트리온 제약은 외국인들이 좀 매수했네요. 기관은 오늘 대체적으로 매도 일색이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한 15만 주 정도 순매수했고 기관이 한 11만 주. 기관들이 이제 최근에 계속 매도하네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뭐 양쪽에서 같이 매도했는데 그 규모가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들 뭐 양호하게 된 것 같고요. 제넥신이 오늘 10%좀 의외로 좀 많이 밀렸어요. 예, 상승분을 완전히 반납시켰거든요. 상당히 좀 의외인데 하여튼 뭐 변한 건 없잖아요. 예, 추세가 깨졌다고 볼 수 없고요. 뭐 그만큼 변동을 만든 주체가 뭐 누군가 있겠죠. 예, 이렇게까지 개인들의 물량 거래량이 크지는 않거든요. 예, 좀 과도하게 좀 빠진 경향이 있어서 뭐 반등이 나올 때도 급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목들 다 이제 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이제 5일선 깨버리는 형태가 됐고요. 일단은 뭐 오늘만 놓고 본다면 뭐 좋지는 않죠. 예, 하지만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사들이 좀 나온 게 있는데요. 먼저 셀트리온 관련된 기사 두 개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이제 12시쯤? 예, 점심쯤 나온 기사인데요.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아경제 쪽에서 이제 그 셀트리온 이제 권기성 연구개발본부장이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지금 뭐 3교대로 뭐 24시간 연구소를 가동하고 있다. 한국이 개발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항체 치료제 성공 시에는 세계 패권을 잡게 된다. 이런 어떤 내용인데요. 참 이런 좋은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참 오늘 시세 힘들었네요. 권기성 이제 셀트리온 연구개발 본부장은 15일 아시아 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 다국적 제약사들이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첫 동물 시험에 성공적인 결과가 나와 보람을 느꼈다면서 가장 빨리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치료제 개발 가장 앞섰다는 평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셀트리온은 지난 3월부터 3교대로 인력을 투입해서 연구소를 24시간 가동 중이다. 권 본부장의 하루는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연구소 내 담당 업무별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셀트리온 연구진은 1일 개발 일정을 수립해 이를 일과 중에 수행하고 있다. 권 본부장은 코로나19 전후로 근무 패턴이나 업무 집중도가 달라졌지만 개발이 진행될수록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은 전 세계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 업체 중 가장 앞서 있다. 일례로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항체를 찾는 과정은 통상 3에서 6개월이 걸리지만 셀트리온은 이를 3주로 줄였다. 권 본부장은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의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협력 시스템이 이뤄낸 성과라면서 질병관리본부와의 협업은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정부 기관이 잘 도와주고 잘 협력이 돼서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다 하고요. 전임상 결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치료제 개발 성공 시 원가 공급을 선언하는 데 대해 권 본부장은 공감의 뜻을 보였다. 그는 팬데믹 상황에서 상업적 가치보다는 바이러스 퇴치라는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사업상을 판단하기 이전에 연구자로서 회사가 글로벌 수준의 항체 의약품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이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요. 여기부터인데요. 셀트리온의 이제 항체 치료제는 글로벌 백신 전쟁의 주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개발 성공 시 치료제뿐만 아니라 백신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체 치료제는 감염된 환자의 바이러스를 즉각 중화하는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항체 반감기인 2에서 3주 정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하는 유일한 방법인 백신 개발에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가 전념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개발에 성공하는 국가가 결국은 글로벌 패권을 잡을 수 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린 내용이죠. 글로벌 패권. 예전에는 뭐 핵무기 이런 거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백신 만드는 국가가 이 패권 짓는 겁니다.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면 백신으로 자국민 접종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통상 등의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가장 빠르고 뭐 그러잖아요. 계속 치료제 막 가져와서 이게 효능이 좋다 이러는 게 그 패권이에요. 결국은 외교통상의 어떤 카드로 쓰게 됩니다. 분명히 나중에. 그래서 권 본부장은 인체의 부작용이 덜하고 안정성과 효능이 검증된 항체 치료제를 조속히 출시해 사태 종식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포부를 밝혔다. 하여튼 이런 좋은 어떤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시세는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트룩시마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임상 2건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뭐 내용이 기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한 건은 이제 기존 이제 1차 치료제, 표준 치료제하고 같이 신약하고 같이 이제 임상을 진행한 거거든요. 혈액암 쪽으로.
예, 근데 이제 효능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요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그 시밀러잖아요. 복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하고 동등하다. 그리고 안정성이 비슷하다. 이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임상에 통과하고 나서도 의사들이 오리지널을 대비해서 이걸 쓰려고 하려면, 대체할 수 있으려면 더 좋은 데이터 혹은 동등한 데이터를 계속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뭐 정부랑 협상할 때도,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의사들이 처방할 때도 대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어떤 계속적인 안정성 효능 데이터가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 트룩시마의 오늘 나온 어떤 임상 두 건에 대한 어떤 발표가 굉장히 뭐 중장기적인 주가에 중요한 거죠. 예, 오늘 뭐 당장은,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뭐 코로나 치료제나 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 실적 측면에서도 볼 때 잘 가고 있구나. 예,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사였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리포트가 좀 나왔어요. 유진투자증권 이제 한명화 연구원 님께서 이제 쓰신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이제 리포트,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인데요. 그거 이제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 해가지고 이제 매년 1개 이상의 바이오 시밀러를 출시하겠다고 공언했던 셀트리온의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 존슨앤존슨의 인터루킨 저해 치료제인 스텔라라와 제넨텍의 이제 졸레어 바이오 시밀러 임상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스텔라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임상 1상에 이제 진입했고 올해 하반기에 3상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 1상 진입하는데 바로 3상 했는데 이게 같이 병행할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특가 만료 시점이 2023년부터 미국과 유럽 시장에 순차적으로 진입한다. 이게 이제 그 매출이 이제 연간 지금 8조 원 수준인데 계속 늘고 있거든요. 분기 단위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때쯤 되면 매출액이 10조 이상은 최소한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이게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 파이프라인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졸레어 바이오시밀러도 2022년까지 임상을 완료하고 24년에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허가 신청한 게 이제 휴미라,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내년 상반기 이제 유럽 허가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EMA 허가 신청 예정인 아바스틴, 직장암, 이제 대장암 쪽 항암요 시밀러도 시장 진입을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상용화된 4개 치료제에 추가로 4개가 확대되는 것이다. 해서 매년 1개씩 한다는 부분을 차근히 잘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선두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에게 성장 환경을 제공한다. 이 내용은 좀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의료 인프라 예산이 큰 폭 늘어나는 만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각국 정부들의 노력은 강해질 것이다. 바이오시밀러 사용 비율 확대 정책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건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 드린 거죠. 이 코로나 사태가 각국 정부의 어떤 재정 부담, 의료비 부담을 낮춰서 이제 서비스를 더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령화나 이런 부분들, 의료인표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전 세계로 이 바이오시밀러 사용 비율 확대가 확산될 걸로 예상되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게 늘리고 있죠. 그래서 코비드19 치료제 생산을 위해 전 세계 의약품 생산 설비에 부족 현상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한정된 이 의약품 생산 설비에서 지금 뭐 이 증폭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이제 본격 생산된다면 또 이제 거기에 따른 기존의 의약품들은 또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추가적으로 대량으로 글로벌적으로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쇄 반응,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이제 자체 공장을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죠. 이는 자체 생산 설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지 않아 대행 생산 업체를 찾기 어려운 중소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에게는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글로벌 1위 바이오 시밀러 업체인 셀트리온에게 코비드19가 역설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로 보나 치료제 개발이나 뭐 진단 키트나 이런 어떤 그 생산 설비 측면에서 모두가 이제 기회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대폭적으로 올렸어요. 추가적으로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이제 아케다 아시아 지역 사업부 인수 등 케미칼 부분 확대를 반영해서 수익 추정과 적용 밸류에이션을 상향했다. 그래서 올해 뭐 기준 포로 보면 99배나 뭐 23년을 따지면 36배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연평균 매출 영업이익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상화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2030년까지 100조 원 규모의 오리지널 약품들의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결국은 글로벌 1위 셀트리온에 대한 평가는 여타 다른 업체 대비해서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네, 그렇죠. 프리미엄을 당연히 받아야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도 목표 주가를 14만원으로 상향했어요. 네. 역시나 이제 올해 예상되는 펀은 84배 정도에서 23년 32배로 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뭐 연평균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률, 영업이익은 더 폭발적으로 상승하죠. 왜냐하면 이제 유럽에서 직판 체제를 이제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이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뭐 여기서 또 보시면 2023년에는 램시마, 트룩시마 그리고 램시마 SC의 연간 매출이 각각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어떤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도 뭐 아주 좋았던 것 같고요. 예, 뭐 전반적으로 이제 시세가 변동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시세 변동에 이런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털의 흐름과 뭐 긍정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셀트리온의 파이프라인을 한번 쫙 보면요. 예. 와, 이거 굉장히 라인업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판매되고 있는 4개의 제품 그리고 여기 임상, 예, 삼상, 아바스틴, 고농도 휴미라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올린 스텔라라 졸레어, 예, 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3개 비임상 뭐 이제 공정 개발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차근차근 올릴 거고요. 또 자체 신약 후보군, 예, 이런 것들 있죠. 특히 이제 CTP27은 이제 분석해드렸지만 가장 기대되는 신약 후보 물질이고요. 최근에 이제 기사 나온 게 CTG20 비후근성 심근증 임상일상 이제 진행한다 이거잖아요. 여기 이제 G 붙은 거는 이제 합성의약품이에요. 네. 우리 P는 항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됐고요. 하여튼 뭐 이런 좋은 어떤 내용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하루에 하나씩 이 기사 호재는 내보내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내일도 뭐 나올지 좀 기대해 보고요. 다시 한번 요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내 마음뿐이다. 네. 오늘 어려운 장세였지만요. 다들 잘 버티시고 아무 일 없듯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로의 매수 기회였을 거고요. 아직까지는 전혀 고점의 징후가 없고요. 또 우리가 홀딩에서 장기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려는 셀트리온 그룹주는 여전히 순항 중입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오후 시간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심학사 이만 불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